점수를 조금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나쁜 점수 아닌데. 수업 잘 객관식 몇 개 틀렸어? 한 개? 한 개? 빵 개? 한 개? 소수정이 좀 나와야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어중하네요. 애쓰셨어요. 서술형 얼마나 깎을 것 같습니까, 예상? 4번 문제가 애들도 4번 문제 좀 깜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비교해도. 그 정도 하나. 무슨 정도 나오는 거 알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푸셨을 텐데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134쪽이죠. 영상으로 보신 분은 뒤에 좀 잘려 있을 텐데, 우리 두 번째 134번 지문 풀고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풀고 들으시면 돼요. 134쪽의 1번 답은 3번이고요.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급하게 푸는다고.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할만했어요? 네? 이걸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1문단 보시면 잘 봐봐. 지성아 잘 봐봐. 먼저 문제 상황을 줘요. 상황을 먼저 주네. 이거는 아무래도 법률지구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무실 방충망이 조졌대요. 그래서 이걸 누가 수리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건물주가 해야 되나? 세입자가 해야 되나? 이렇게 설명해요. 법률에 따르면 건물주가 하라고 되어 있대요. 그렇구만. 근데 세입자가 건물주랑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수리하는 걸로 우리 계약서 따로 씁시다 해서 계약에서 쓸 수도 있대요. 그러면 자 1문단 A로 묶인 부분에 마지막 줄 봐봐요. 이처럼 법률과 규정이 계약이 어긋날 때, 법률과 계약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가? 자 미주청 우선 적용 미주치고 1번 쓰시고요.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법적 불이익 미주치고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술 기준이에요. 잘 들어봐봐요. 법률과 계약이 지금 달라요.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근데 둘끼리는 계약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긴대요. 두 가지. 하나, 어떤 걸 적용할 건데 두 번째, 법적 불이익 없음?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문단 오겠습니다. 이 문단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무슨 법규 나와 있어요? 임의법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물어보자. 임의법규에 따르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뭐가 적용되는 거야? 법률이 적용되는데 계약이 적용된대.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문단 보니까 뭐가 적용된대요? 계약이 적용된다고 나왔어요. 세 번째 줄 봐봐. 이 문단 세 번째 줄.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금 이 상황이지.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됐어요? 적용은 계약이 됩니다. 법적 불이익은 설명이 따로 되어 있진 않아. 이게 비어있는 칸이에요. 일단 다 풀었지? 풀고 놓은 거지. 3문단은요. 자, 3문단 첫 줄부터 봐봐.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자, 여기다 동그라미. 예외다 동그라미. 경우도 있다. 자, 봐봐. 이미 법규 설명했어. 근데 지금 다음 문에서 뭐라 했냐면 법적 불이익이 있는 예외도 있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비록 설명 안 했지만 이미 법규, 방금 설명한 거는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걸 찾아줬어야 됐어요. 이 말. 자, 단서는 더 있어요. 좀만 더 가봅시다.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엔 단속법규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비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가 숨소리가 좀 컸단 말이야. 이게 덕후의 특징이에요. 이게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도 기억난다. 내가 이제 이등병이고 내 선임이고 일병이었던 인상원 상병이라고 있었어요. 인상원 상병이라고. 인상원 일병이구나 그때. 나와서 우연히 만났어. 근데 이 인상원 일병이 봉수야 그래서 예, 너 혹시 우주에 관심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꿈이 천문학자였거든. 어?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이 콧바람 보니까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아서 로켓이냐?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숨소리가 워낙 뻗치니까. 네. 비염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고3 때 계속 고생 좀 하실 겁니다. 특히 공부할 때 이거 코 막히면 진짜 코 잘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마음을 1년 내내 고3 때 공부하다 보니까 뭐 체력, 머리가 나쁜 거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어. 이 코 막혀갖고 숨 안 쉬어지는 건 미칠 것 같더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 그게 20년이 됐는데도 뭐 16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때 지옥 같아. 공부했을 때 그 코 막힘 짜증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인상원 일병은 어떻게 만나는 줄 알아? 진짜 트럭 타고. 트럭 타다가 만났다고. 아니 그냥 선생님. 나는 트럭을 타본 적이 없어요. 쌤이 아니면 수학쌤이. 그래 민수 트럭 탔대? 저 그 쌤한테 안 돼요. 아 그래 알았어. 아니 MC 보다가 아니요 MC보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제 여동생도 만났어요. 행사하고 있는데 MC 보고 있는데 오빠가 그래서 또 누구야 했는데 내 여동생이더라고. 그래서 너 여기 웬일이냐 했는데 지금 한국이라고 자기 직장 동료 돌잔치 나가서 왔다. 그래서 아 그래? 오빠 여기 웬일이야? 난 돈 벌려고 MC 보러 왔어. 반갑다 하면서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행 레일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일로. 근데 우리나라 기차 어느 공기업에서 운영하는지 아시죠? 한국철도공사. 보통 코레일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네. 네, 코레일에서 하는데요. 얘들이 내놓은 상품 중에 레일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으로 23살 이전까지 기차 자유이용권을 끊고서 일주일 동안 기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돈으로 되게 쌌어요. 4만 원인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어요. 아무거나 대신 입석으로. 물론 가서 눈치 봐서 쓱 앉아있다가 왜 자리세요? 하면서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타고 이제 내가 여행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지. 근데 이게 테마가 있어야 재밌잖아. 테마가. 주제가 있어야 재밌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주제로 전국을 돌아볼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술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주. 각 지역에 있는 전통주를 내가 하나씩 먹어보고 기행문을 써야겠다. 됐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렸죠. 지도를 딱 펼쳐서 제가 대전 본가에 내려와서 대전에서 전주로 가고 전주에서 여기 순천에 가고 순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여기 대구에 오고 대구에 가서 강원도로 갔다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대전으로 오는 코스를 이렇게 일주일치를 짰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먹고 가기. 각 지역 전통주를 다 조사해놨어요. 전라도에 화무 백일주, 여기 순천에 뭐 감자주, 감자주 강원도였어. 마트를 좀 아니 호불호가 좀 갈렸어. 진주에 남해 진주라고 있어요. 진주에 유명한 술이 뭔지 아세요? 전통주가 진주예요. 이름이 진주야.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진주가 제일 맛있었어. 시뻘개요. 그냥 피 색깔이야, 피 색깔. 도수가 40몇 도인데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최악은 여기 경상도 여기 대구 위에 있는 안동이라고 있어요. 안동 소주. 나는 최악이었어. 유명하지 않나요? 제일 유명한데 난 기대하고 갔지. 여기 명인이 두 분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내가 어렸을 때 먹어봤고 한 분은 어떤 박옥매 할머니이신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거기로 직접 갔어. 미리 다 연락했지. 인터뷰한다고. 야 근데 내가 나같이 그냥 이 23살짜리 꼬맹이가 인터뷰한다고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뭔지 아세요? 대학교를 좀 팔았어. 대학교 신문에 실릴 수도 있다. 고대 신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럼 오시라고 막 하더라고. 물론 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 날이었어요. 전주에 화무 백일주라는 술이 있대. 이거 먹으러 갔는데 진짜 별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할 수는 없고 인상원 일병님 얘기해야 되잖아. 진주에서 낮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 걷고 스님을 만나갖고 산속에서 한 6시간 걸어갔습니다. 진주한테. 그래서 그거 마시고 정말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실망.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 배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 산속에서 헤매느라. 그래서 이제 혼자 밥을 먹기에는 내가 그때 랩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뻔뻔함이. 근데 이 레일로는 혼자 여행한 사람이 많은데 지역마다 맛있는 음식은 1인분 안 팔잖아. 4인분, 한상 이렇게. 특히 전라도는 한상 차림이 많아서 혼자 못 먹어 아예.
그래서 내가 그 레일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혼자 온 사람 중에 전주에 계신 분 계시면 같이 모여서 이거 뭐 먹으러 가자. 전주에 또 옛날 막걸리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 여기 먹으러 가자 한 거지. 17통이 문자 카톡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했지.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8명이서 파티를 짜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마셨어요. 아 재밌었어. 그래서 다 왜냐면 다 23살 이하의 젊은이들이잖아. 그래서 반갑다고 어디 사느냐고 넌 수원 사냐? 저기는 광주 산대. 자기는 뭐 캐나다 산대. 그래 뻥 같은데 하면서 막 같이 놀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난 이제 찜질방에 자고 다음날 이제 순천에서 먹을 수 있어서 순천에 가고 있는데 어젯밤에 같이 이제 술 먹고 놀았던 밥 먹고 놀았던 그 여자 애지. 어제 친구가 된 여자죠. 내 인생 첫 여사친이네. 걔가 같이 순천 가고 있는 거야. 순천만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너도 여기냐? 자기도 여기라고. 그래서 이제 걔랑 동행을 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좋은 기류가 흘렀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기억이 남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연예인 중에 현아라고 아세요? 현아 닮았다고 스스로 하고 다니는 애였는데 조금 닮았어. 조금.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순천에서 그 순천만 구경하고 저녁도 여수 가서 먹자 해서 여수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먹었던 기억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밤바다 보면서 이제 서대회라는 거 먹으면서 이제 또 술 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이 친구랑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어젯밤에 4명, 8명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둘이서 이제 바닷가 보고 이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러는 거야. 어제 같이 놀았던 그 1살 형이었어. 그 같이 있었던 그 전주에서 만났던 형 중에 한 명이 옆 테이블에서 혼자 밥 먹고 있더라고 여수에서. 그래서 형도 여기세요? 니네 둘이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 같이 놀자. 그래서 셋이 놀게 됐어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졌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밤새 같이 놀까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래 너는 이제 잘 가 하고서 이제 그 형이랑 이제 동행하게 됐어요.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대학교 얘기를 하게 됐네. 그래도 대학생들이니까. 그래서 형은 어디요? 대학교 가니까 세종대래. 그래서 세종대 무슨 과세요? 하니까 그 미술학과래. 회화 뭐 그거래. 시각 디자인이었나? 근데 아까 군대 내 선임이었던 인상원 상병이 거기 출신이거든. 그래서 혹시 인상원 형님이라고 아세요? 딱 하니까 내 절친이야. 지금도 통화했어 이러는 거야. 세상이 참 좁죠. 그래서 그냥 좀 무슨 소리야? 내 베프야 걔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 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니네들은 어떻게 알아길래 지금 여행하다 우연히 만났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이제 놀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 했었지? 그 형은 웹툰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여행을 헤어지고 연락을 좀 주기적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이번에 그 네이버 웹툰 공모전에 공모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투표 좀 해달래요. 그래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투표를 하려면 재밌어야 이제 좋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웹툰 제목이 충돌이었어요. 충돌. 되게 재미없었어요.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보고서 추천을 안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대비하실런지 모르겠다. 너무 재미없었어. 단속법규. 나 미안해. 인상원이 왜 나왔냐? 근데 단속법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3문단의 세 번째 줄 빨리 갈게. 3문단의 세 번째 줄.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이게 단속법규래요. 나왔네요. 법률과 계약 중에 뭘 적용됩니까? 계약이 적용돼야겠지. 법적 불이익은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이거를 3문단 첫 줄에서 놓쳤더라도 단속법규가 지금 임법규는 다른 거구나. 계약을 우선하는구나. 계약은 적용되는구나. 근데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아까 임의법규는 없었겠군이라고 유추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3문단 첫 줄에서 놓쳤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유추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이거 문제예요. 이 부분을 찾았냐 못 찾았냐. 요거 문제 하나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강행법규랍니다. 물어볼게. 이거 뭐 적용될 차례야 이제. 계약이 적용되나요? 강행법규 상황에서? 아니죠.
4문단 첫 줄 읽어볼게요.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계속 이 얘기야 상황. 법적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그게 바로 강행법규래요. 됐나요? 그러면 적용이 뭐가 돼요? 이번에는 계약이 안 통해요. 법률로 처리해요. 법적 불이익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기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정보가 분류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평가원 아저씨들을 좀 믿어야 가능한 행위거든. 근데 제가 평가원 아저씨들이 냈던 문제를 한 20년간 지금 보고 있잖아요. 20년을 봤는데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정보가 분류될 때는 항상 기준을 줘요. 쉬운 지문이면 이걸 직접 주고요. 안 쉬운 지문이면 다른 방식으로 이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훈련할 최종 기준도 실어놨어요. 어찌됐든 정보가 나왔을 때는 항상 기준에 따라 봐야 되고 그 부분이 바로 문제 출제 요소들이다. 일단 두 문제가 먼저 풀고 가보자. 여러분들 3번 문제 가보세요. 3번 문제.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이래요. 기업은 무슨 법규야? 단속 법규. 디귿은 무슨 법규? 니은은 무슨 상황이야? 강행 법규지. 공통점 주관식 처음 나와요. 뭐야? 법적 불이익이죠. 답 1번이에요. 됐을까요? 항상 이렇게 출제됩니다. 비교한 거지.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문제. 자, A에 제시된 상황, 즉 방충망이 고장났을 때 누가 수리해야 되는가? 근데 자, 기업 미은요 무슨 상황이야?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상황. 자, 계약서에 없으면 법률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법률에는 건물주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은 맞는 얘기예요. 네, 그냥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법적 불이익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맞고요. 니은은 안 돼. 법적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충돌하지 않았는데. 자, 디귿, 리을 중에 답을 골라야 돼요. 이거 아는 거 친구들 자꾸 3번 보러더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3번 보러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리을 가면 안 돼요. 뭐 물어본 거야? 여기 임의법규 상황에서 과연 법적 불이익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라는 문제예요. 디귿과 리을의 차이는 다 똑같습니다. 계약서에 있대요. 그러면 계약대로 하면 돼요. 법적 불이익이 없어야 돼요. 임의법규 상황이니까. 그래서 답은 법적 불이익이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인 이유가 여기 있네요. 됐지? 그래서 이 표 하나로 지금 끝나잖아. 자, 나머지 문단을 좀 마저 읽어봅시다. 본문에서 방금 읽은 4문단 강행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가 아까랑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아까 원상회복 청구권 이런 거 공부했잖아. 여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됐으니 계약으로 얻은 이득 같은 것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잠깐만. 법률에서는 항상 조건이 나온다면 원칙과 예외가 항상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점짜리예요. 항상. 아까 말했지. 무조건 3점이야. 부당이득 반환 원칙. 그 강행법규면 원칙대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해야 돼요. 저거 인정해줘요. 저 권리를 인정해줘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네요.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예요. 언제인지 보니까 비도덕 반사회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계약 내용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됐을까요? 예외. 비도덕 반사회적 금지. 뭐냐면요, 마약 거래 같은 거예요. 이게 딱 마약 거래하는 게 바로 강행법규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저 마약 살려고 돈 냈는데 그 마약 거래 무효됐으면 그러면 그 돈 저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도 돈을 안 갚을 수 있어요. 돈을 잃어요. 도박판 가요. 하우스 가요. 불법 도박장. 그래서 빚을 내서 막 돈을 막 다 잃어요. 야, 너 돈 다 잃었네. 돈 빨리 갚아. 아닌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없는데?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불법 영업이라서 강행법규 대상이거든. 내가 가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써먹는 법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른 법 외부적인 위해를 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달리기가 빨라요. 빨리 런하지. 도박도 참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보고 이제 나머지 문제 처리할게요. 마지막 문장.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모리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한다가 바로 비례 원칙이래요. 자, 개념 마지막에 급하게 하나 수정을 있죠. 비례 원칙. 개입하려면 국가 개입하려면 계약 개입하려면 최대한 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만 개입해라.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하라는 거야? 최대한 이민복귀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근데 1번 문제 답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 단속법규는 이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무시되어 있어요?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왜? 최소한만 개입해라. 단속법규는 계약이 적용돼요? 법률이 적용돼요? 계약이 적용되죠. 법률이 개입을 왕창 한 거야? 안 하려고 노력한 거야? 안 하려고 노력한 거 보이시죠? 괜찮아? 1번의 답이 3번 봐봐요. 단속법규로 국가와 개인 간의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왕창 적용시켜줬어요. 심지어 벌금도 때려요. 야, 그 벌금이야 법적 불이익도 줘요. 하지만 그래도 니들끼리 계약한 건 뭐 어쩌겠냐.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 안 할게. 비례 원칙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고 3번. 1번이 오히려 좀 까다로웠어요. 자, 이제 4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보기 볼게요. 금방 끝나. 우리 한 질문만 더 하면 돼. 보기 보시면요. 계약을 했네요. A와 B가. 자,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네 번째 줄. 보기의 네 번째 줄.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여덟 밑줄 벌금 밑줄. 이게 왜요? 우리 136쪽 아닌가요 지금? 맞죠? 벌금이 뭐예요? 법적 불이익. 일단 뭐라는 거야? 임의법규는 아니야 일단. 법적 불이익이 있네. 벌금 내네. 계속 읽어볼게요.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계약은 무효다. 자, 나왔습니다. 무슨 법규입니까? 단속법규? 강행법규죠. 그치? 그래 이거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이거 안 나왔잖아. 연결 차례야. 이거 누가 봐도 여기 나와요. 좀만 더 읽어봅시다.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 비도덕 반사회 예입니까? 아니면 원칙의 상황입니까? 그 농지로 얻은 이득을 돌려주래요. 강행법규가 알겠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야?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 판례문을 보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죠. 뭐야? 비도덕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 이 토지 계약. 그래서 계약은 무효지만 벌금도 때릴 거지만 원래 있는 걸로 상태를 돌려놓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원칙에 들어가는 상황 사건이었던 겁니다. 됐을까요? 이 판례를 보는 거는 저야 뭐 워낙 많이 봐서 좀 익숙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판례 보기를 봐야 되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개념을 이 상황에 적용시키냐 그거예요.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을 하려야 된대요. 반환 청구권 서로 인정해 준 겁니다. 5번 올라서요?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알겠죠. 선주 5번 봐봐요. B가 A에게 받은 사용료를 반환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만 반사회 비도덕이 아닌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부당이득이 반사회 비도덕이랑 같은 말이 아니었어. 자, 선지 3번 볼게요. B에게 봐봐.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선지 3번 보고 있어요. 벌금 부과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무효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강행법규인 거 눈치챘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답 3번. 자, 질문 있을까요? 이렇게 자, 물론 실제 풀 때 이걸 떠올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 얘기야. 언제 하는 거야? 지문을 다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 분석할 때 그렇군, 이 글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었군이라고 보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께 그래요. 다음 지문 읽을 때 이 기준이 여러분들 독해를 할 때 처음 보는 글을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을 때 떠올리라는 게 아니야. 읽고 나서 분석할 때 하는 겁니다.
한 집은 더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다음 거 한 세트만 더 하고 갑시다. 되게 짧은 거야. 다음 건 다행히. 그래서 하려고. 자, 138쪽입니다. 이거 화요일날 오늘 이거 끝낼 거예요. 화요일날 오실 때 이 지금 나머지 4개 다 처리할 거니까 오늘 3번까지만 잘 해보자고. 덕지문을 우리가 지금 아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문제밖에 없거든. 5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138쪽 5분 드릴 테니까 얼른 풀고 해설해 드릴게요. 일번 문제에 선지 2번이 잘려 있습니다. 선지 2번이랑 동그라미 2가 삭제되어 있는데 알아서 넣어주세요. sorry. 없어서 1번에 들었어. 이거 써줘요.
됐네요. 이번에는 또 수월하게 잘 푸셨네. 답은 앞에 써놨습니다. 2번, 4번이래요. 어때요? 자, 이 질문은 기준 분류랑 좀 다르죠. 이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관계, 지금 당사들 간의 소송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피해자가 피고 괜찮은가요? 이 지문에서? 한소연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해자가 피고로 될까요? 아니지. 피해자가 원고예요. 해를 당했으니 고소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가해자가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니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 1문단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오고요. 배상 책임 성립 요건, 그리고 이것들이 충족돼야 인과관계까지 성립돼야 그 배상할 책임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입증 책임의 얘기가 나옵니다. 금방 보내줄게요. 안 어려워. 상식적인 겁니다. 입증 책임은 새롭게 무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에요. 자, 토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푸는 거 아시죠? 11월 23일 날 모의고사 보고 오시는 거 아시죠? 11월 23일 날이 11월 모의고사 보시는 날이에요. 그날 학교.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 그날. 그것 때문에 겸사겸사 하는 것도 있어. 거기서 이번 시험에서 4번에서 7번 문제는 토론 나올 거거든요. 토론에서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반대 신문하고 있을 거예요. 입론하고. 누가 먼저 말하래? 여러분들 여태까지 풀어본 게 있잖아. 토론 지문에서 찬성이 먼저 말해, 반대가 먼저 말해. 찬성이 항상 먼저 말했어요. 이유는? 입증 책임의 원칙이에요. 이 논제대로 새롭게 무언가 합시다라고 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 입증을 누가 해야 돼? 하자고 하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 나쁜 사람이에요. 저 친구에게 벌을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벌을 받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벌 줘야 됨을 증명해야 되냐고 하면 당연히 벌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입증 책임 원칙 누구한테 있다? 바로 원고에게 있다. 자, 근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원고가 방금 이 예시처럼 어민일 수 있어. 어부. 그냥 일반 서민. 근데 상대가 공장 사장님이셔. 두산중공업 사장님이셔. 이거 입증 책임하려고 하려면 원고가 너무 어려워요. 해요. 너무 어려워.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상황입니다. 왜? 입증하려면 과학적 인과관계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 개인 원고가 피해자인 원고 개인이 과학적으로 오폐수가 어떻게 강을 오염시킨지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과학 인과 과정이 요구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인과관계의 기준을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아니, 마지막 문단 첫 줄부터 읽어볼게. 공해소송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한테 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수상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입증 책임 원칙 원고한테 있어요. 원고한테 있어요. 판례도 똑같아요.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다. 그 입증 책임 좀 덜어줄게. 자,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게 입증 책임을 안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지, 여전히 해야 되는 거지. 2번 문제 답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답 4번 보세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 아니요, 어디에도 이 지문은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완전 개판이 돼버려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네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빨리 입증해봐 하면 입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놀다가 아이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이번에 4번이에요. 네, 이번에 답 4번이에요. 누가 봐도 몇 번 보셨는데? 난 3번이라고 봤어.
다른 선생도 볼까요? 3번. 공장 폐수가 김양 씨가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머니 쪽에 입증하라는 것이다. 네. 흘러 들어간 것까지만 입증해 보세요. 라고 판사가 해준 거야. 그게 폐수가 강을 오염시켜서 김을 왜 못 먹게 되는지 증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는 이제 퉁치고 넘어가자고. 어려움을 거기를 넣어준 거야. 하지만 보기 봐봐. 아이, 야, 보기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있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를 따라 양치체가 일어난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 입증하는데 충분한 인정 이렇게 해주겠대. 선생님. 근데요 1번에서요 이번에요 네. 개연성이라는 게요 그냥 인과관계랑 개연성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지문이 바로 오류 제기가 의의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잘못했다고 했던 게 바로 1번 문제예요. 선지 2번이 답으로서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가 많아요. 왜? 개연성이 뭐야? 개연성. 인과관계 아니야 사실상? 인과관계가 개연성이야 사실상. 다만 이거 출제자의 의도는 그랬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 2번의 개연성은 앞에서 말한 위법행위, 손해발생, 그리고 인과관계, 고의나 과실, 즉 배상 책임 요건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연성? 그럴 만한 연결고리? 인과관계? 인과관계 말하는 거구만.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입증되는 거 아닌데 인과관계만 있어도 안 되고 딴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1번 답은 제가 공식 답 2번을 써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답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딴 거 골랐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풀 때 뭐 골랐겠어? 나도 못 골라서 못 고르다가 아이씨 뭐지? 하고 그냥 5번 찍었는데 당연히 틀렸죠. 1번 선지요? 봐봐.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 이게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 말인지 보이세요?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 자, 피고인은 부담이 몇이죠? 고소를 당하는 저 공장 사장님, 두산중공 사장은 그 입증 책임, 소송에서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0이에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원고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맞춰주잖아요? 그럼 얘도 부담을 없애줘야 돼요. 우리나라 다 조사해서 서로 0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부담이 여기가 크고 여기는 없는 상태. 근데 이 큰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맞춘다면 똑같이 한다는 건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책임 원칙을 없애버리던가 입증할 필요 없어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공장 사장님한테 니를 좀 입증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오류가 있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도 답이 절대 안 돼요. 5번도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없는 쪽 누구야? 공장 사장님. 피고인. 그치 피고인.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요. 피고인은 개이득이죠. 봐봐 나 무죄잖아. 갈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4지문 남았는데 뒤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부지런히 해서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지는 제가 오늘 잘 분석해 볼게요. 서술형 다 멀추 나와서 그 90점 넘으시면요 개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수병 씨가 밖에 붙여드리고 싶다고 난리여갖고 화요일날 해봅시다. 이거 가져가세요.